자, 우리 풍화로 들어갑니다. 자, 풍화가 무엇이냐? 야, 풍자가 무슨 풍일 것 같아? 아유, 한자를 배우긴 배웠나 보네요. 자, 어제 정답이 별로 안 나오더니. 자, 볼게요, 얘들아. 자, 우리 가장 많이 우리가 주변 자연 환경에 노출된 부분 중에 우리가 뭐가 있나요, 얘들아? 물과 누가 있죠, 얘들아? 공기에는 늘 노출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들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들의 누구예요, 얘들아? 마찰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석들이 부서져 안 부서져, 얘들아? 부서지죠. 자, 그래서 이 풍화 뭐냐면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이 암석이 무슨 시간에 걸쳐, 얘들아? 오랜 시간에 무엇이요, 얘들아? 걸쳐 무엇합니까, 얘들아? 잘게 뭐해지고, 얘들아? 부서지고. 잘게 부서지고 누가 변하는 현상, 얘들아? 성분이 무엇하는 현상? 변화하는 현상.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풍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풍화가 저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럼 누구에 의해서 풍화가 진행되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도 마찬가지야. 가장 많이 니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야, 얘들아? 친구, 부모님, 선생님, 늘 주변에 노출된 사람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고 변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가장 많이 무엇하는 게 변화를 유발하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풍화의 원인 뭐가 있다고요, 얘들아? 공기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칠판 보세요, 얘들아. 누구 있죠, 얘들아? 물,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생물도 누구를 변하게 합니까, 얘들아? 암석을 변하게 해요, 안 해요? 해요. 간혹 가다 보면 암석에 누가 자라기도 합니까, 얘들아? 생물이 자라기도 해요. 암석에 생물이 자라기도 하는데, 암석에 생물이 어떻게 자라지? 세상에 슬슬슬 나무 뿌리가 파서 암석을 무엇시키기도 해요, 얘들아? 부시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얘들아? 하죠. 그런 암석들은 되게 뿌리가 파고들었기 때문에 단단해요, 약해요, 얘들아? 좀 약합니다. 그런 거 잘못 밟으면 부서지는 수가 있어, 없어요, 얘들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공기, 물 무엇이요, 얘들아? 생물에 의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얘들아? 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풍화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풍화를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우리 교재에 풍화가 뭐라고 나왔냐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 성분이 변하는 작용, 이렇게 나왔어. 사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무슨적 풍화, 얘들아? 물리적 풍화. 무슨적 풍화, 얘들아? 물리적 풍화. 그치? 그 다음에 무슨적 풍화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화학적 누구로 나눕니까, 얘들아? 풍화로 나눕니다. 자, 물리적 풍화, 무슨적 풍화로 나눠요, 얘들아? 화학적 풍화로 나눠요. 자, 그런데 물리적 풍화의 대표적인 예제가 뭐가 되냐? 나 여기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판서 내용이 많다. 저 오른쪽으로 옮겨갈게. 자, 무슨 풍화와 무슨 풍화라고, 얘들아?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자, 물리적 풍화. 자, 이거 무엇이냐면 그냥 마찰이나 접촉. 그래서 우리가 칼로 누구를 썰면, 얘들아, 호박을 썰면 그냥 호박의 모양만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게 이제 물리적 변화야. 근데 호박을 우리가 뭐 했어, 얘들아? 후라이팬에 구웠어. 그러면 호박의 맛이 바뀌는 거 맞아, 들려, 얘들아? 생호박과 익힌 호박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성분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성분이 바뀌는 거, 요거를 애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원래는 화학적 풍화라고 하거든요. 그걸 성분이 변화하는 거라고 이제 교재에서 용어를 바꿨어. 자, 물리적 풍화와 무슨 풍화로 나눕니까, 얘들아? 화학적, 그치? 풍화, 그치? 요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서 혹시 또 이렇게 유식한 언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물리적 풍화 무엇합니까, 얘들아? 부서지는 작용, 맞죠? 화학적 풍화 무슨 변화다, 얘들아? 성분, 그렇지, 변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물리적 풍화의 대표적인 예제 중에 언제나 풍화는 메인이 누구와 누가 진행하는 거야, 얘들아? 공기와 누가 진행합니까, 얘들아? 물이 이 풍화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물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누구요, 얘들아? 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물을 물통에 가득 채워서 얼리면 물통이 뭐 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죠? 물은 무엇하면서, 얘들아? 얼면서 부피가 증가해, 안 증가해? 그렇죠. 물이 얼면서 얼음으로 되면서 누가 증가한다, 얘들아? 부피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암석에 이렇게 틈이 있었어. 틈이 생길 수 있지 뭐. 우리가 꽝꽝 밟고 가다 보면 일부가 부서질 수 있죠. 여기 누가 들어가요, 얘들아? 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의해서 무엇해요, 얘들아? 얼어요. 얼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얼면서 부피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아? 양 옆으로 조금씩 암석이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면서 이들이 틈새가 갈라지고 깨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점점 암석이 더 깨지는 거. 요것을 물에 의한 무슨적 풍화, 얘들아? 물리적 풍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누구에 의해서 또 풍화가 진행되기도 하냐면 누구에 의해서도 진행되냐? 자, 공기에 의해서도 압력에 의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진행이 돼요, 얘들아? 압력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암석들은 차곡차곡 무엇해 있어요, 얘들아? 좀 쌓여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위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잘 봐. 요렇게 해서 암석들이 요렇게 해서 덩어리져 있었어. 그치?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말 그대로 무엇하야 얘들아? 천둥이 쳐서 위판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위판이 잘려 나가요. 요렇게 잘려 나갔어. 그러면 얘가 잘려 나가는 순간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압력이 높아져 낮아져, 얘들아? 압력이 낮아져. 맞죠? 압력이 낮아지는 거는 약간 우리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 우리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축축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얘도요. 누르고 있다가 얘가 뚝 무엇해요, 얘들아?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합니까? 눌러주는 힘이 뭐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더 빨리 잘게 부서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더 빠르게 얘네들이 뚝뚝뚝 무엇하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 더 빠르게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누가 진행된다? 공기에 의한 풍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얘들아. 생물의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생물의 작용이 있는데요. 자, 사실은 암석이라는 애들이 자연 공간에서 어떤 생물이랑 주로 많이 어울려져요, 얘들아? 늘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뿌리는 계속 생장을 해요, 안 해요, 얘들아? 계속 생장을 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 생장을 해서 뻗어나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계속 암석을 파면서 뿌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암석이 부서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식물의 누구에 의해서, 얘들아? 식물의 누구에 의해서? 뿌리에 의해서. 그쵸? 자, 얼음이 얼 때 부피가 증가해서 압력이 낮아지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뿌리가 암석을 파고드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슨 풍화예요, 얘들아? 물리적 풍화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물리적 풍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화학적 풍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화학적 풍화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누구에 의해서, 얘들아?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풍화. 선생님 분명 풍화의 원인이 공기, 물 누구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생물이라고 했죠. 자, 우리 화학식 다 외웠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의 화학식 누구였죠, 얘들아? CO2 좋아요. 자, 그래서 물에 누가 녹아듭니까, 얘들아? 네, CO2가 녹아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암, 얘들아? 석회암이라는 애들이 이들과 무엇합니까, 얘들아? 석회암이 만납니다. 자, 근데요, 석회암은요, 여기 말고도 다른 단원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자, 화학을 먼저 배웠으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화학식에 탄산칼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나죠? 무슨 칼슘, 얘들아? 탄산칼슘. 자, 칼슘이 몇 플러스? 2 플러스. 탄산이온이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전하량의 균형을 맞춰서 1대1로 결합한 게 무슨 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이에요. 자, 중2 때 나오죠? 중3 때 나오죠? 고1, 고2 때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자, 얘가요,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용도도 많고요. 얘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아서 매해 저게 나와요. 고1 때 어디에서 나와요, 얘들아? 생물에서도 나와, 지구과학에서도 나와, 어디에서도 나와, 얘들아? 화학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두루두루 쓰기 좋은 물질이야. 누구라고, 얘들아? 탄산칼슘. 그치? CaCO3가 누구냐면, 얘들아,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누구 껍데기야, 얘들아? 조개 껍데기. 이런 게 무슨 칼슘이에요, 얘들아? 탄산칼슘이에요. 선생님 그걸 왜 배워요? 말이 달걀이지. 어지간한 조류들은 다 알을 낳아요, 안 낳아요, 얘들아? 알을 다 낳죠. 그런데 이 알 껍데기 버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아서 껍데기가 버려지겠어요. 그치? 우리도 계란 먹을 때 껍데기까지 다 먹어?
다 버리잖아요. 그치? 그 많은 껍데기들, 조개 껍데기들. 야, 바다에 가봐. 상어가 많아, 조개가 많아. 훨씬 많죠. 얘네들이 죽으면 다 쌓여서, 얘네들이 죽으면 모두 쌓여서 무슨 함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석회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많은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을 갈아서 누굴 만들어야 되더라? 시멘트를 만들고요. 그걸로 집을 짓는 거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지? 계속 강조해. 근데 정말 신경 안 쓰면 그렇게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도 또 까먹어서 또 틀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다 얘들아? 석회암. 무슨 칼슘이다 얘들아?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그러면 석회암 대신 요 말이 나와도 맞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석회암 대신 탄산칼슘이 나와도 무슨 말이야 얘들아? 같은 맥락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물과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만나 얘들아? 석회암이랑 만나.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 지대가 석회암 지대야. 이 지대가 석회암 지대인데 이 지대로 누가 들어가 얘들아? 네,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무엇해요 얘들아? 석회암은 되게 잘 녹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다른 애들은요? 일부 녹일 수는 있겠지만 얘처럼 잘 녹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석회암은 유독 이 성분과 만나서 잘 녹아 안 녹아 얘들아? 그야말로 설탕이 녹듯이 녹아요. 그래서 얘가 지나간 그 흔적으로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럼 무슨 암이 돼요 얘들아? 석회 동굴이 되는 거야. 무슨 동굴이 돼요 얘들아? 석회 동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암석이 깎여나간 거 마저 틀려. 암석이 부서진 거 마저 틀려 얘들아.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해서 무슨 동굴이 만들어진다고 얘들아? 네, 무슨 동굴이요? 석회 누구요 얘들아? 동굴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요것도 물에 의한 누구다 얘들아? 풍화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물에 의한 풍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 자, 공기는 사실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면서 암석 부서져 나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끊임없이 바람 불면서 암석 부서져 나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공기에 있는 누가요 얘들아? 공기에 있는 누가요 얘들아? 산소가. 공기에 있는 누가요 얘들아? 산소가 암석을 계속 무엇시킨다라는 전문적인 표현을 쓰고 싶으냐? 산화시킨다. 맞아. 우리 지금 숨 쉬는 거 계속 우리 공기 중에서 누구를 취하고 있죠 얘들아? 산소를 취하고 있죠. 우리 지금 산화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지금 화학적으로 산화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얘는 생물만 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암석도 산화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는데요. 유독 어떤 암석을 잘 산화시키냐. 자, 암석 안에 어떤 금속이 들어있느냐 얘들아? 철이라는 금속이 들어있는 누구야 얘들아? 암석이야.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누구 설명할 때 얘들아? 광물이나 암석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 얘들아? 걔네들은 모두 다 암석과 보석은 몇 끗 차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한 끗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광물과 누구의 암석 중에 현무암 기억하죠?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막 만드는 돌. 걔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까만색이죠. 걔가 왜 검은색이냐면요. 누굴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얘들아? 철처럼 어두운 색깔의 누구를요 얘들아?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색깔이 그렇게 까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철이라는 애가요. 정상적으로는 은백색 광택을 띠거나 그런 검은빛이 좀 돌아야 되는데 자, 이 철이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노출돼 얘들아? 산소와 노출돼.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철이 만들어져요 얘들아? 산화철이 만들어져요. 무슨 철이 만들어져요 얘들아? 산화철. 이렇게 해서 산화철이 되잖아요.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얘들아?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갔더니 산이 다 그냥 붉은색이야. 자, 근데 저거 산 같지도 않은데 암석 같은데 붉은색이야? 그 안에 원래 누가 많이 포함된 거야? 철이 많이 포함됐어. 걔가 뭐 한 거야 얘들아? 녹슨 거야.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실시간 딴 생각이 난다. 잘 대답하세요. 대답하다가 집중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고등부 가보세요. 이 한 시간에 방류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오늘 걷지 않은 새끼가 내일 어떻게 뜹니까? 오늘 일어서지 않은 새끼가 내일 어떻게 걸어요? 오늘 걸어야 내일 뛰는 거야. 알겠죠? 오늘부터 수업 때도 바꿔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바뀐 애들은 대개그 안에 누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얘들아?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화철 화학식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Fe2 그렇지 O3라고 외웠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역시나 누구의 작용입니까 얘들아? 생물의 작용이에요.
누구의 작용이에요, 얘들아? 생물의 작용인데요. 자, 생물의 작용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있잖아. 시냇가에 누가 있어, 얘들아? 여기 이제 물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요 위에 자 암석이 있어. 암석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잔뜩 끼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거야. 자, 누가 잔뜩 끼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끼가 잔뜩 끼어 있죠. 사실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돌 자체를 밟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이미 미끄러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돌을 밟았을 때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이끼가. 그런 화학물질을 계속 분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끼에서 나온 그 화학적 물질의 성분 때문에 이 암석은 계속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삭는 거야. 계속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사가가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암석은 이미 강해요, 약해요, 얘들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석들은 우리가 이 위에다가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그래서 이끼가 내보낸 성분에 의해서 암석이 무엇 된다, 얘들아? 부식된다, 안 된다? 부식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얘들아? 풍화의 정의와 풍화의 원인, 그 다음에 풍화의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 얘들아?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풍화에서 어떤 게 있냐면 풍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야. 자,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야, 얘들아? 풍화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영향 미치는 누구요, 얘들아? 요인인데요. 첫 번째, 이런 게 있다, 얘들아. 동그란 암석이 있어. 이 암석과 지금 두 개 암석의 크기가 같은데요. 하나는 암석이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똑같은데 하나는 암석이 뭐 있어, 얘들아? 호떡 눌러놓듯이 넓어. 자, 이렇게 표면적이 넓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 공기와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이렇게 원둘레 요만큼이지. 그런데 얘는 공기와 물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이런 풍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요, 약하게 진행돼요, 얘들아? 느리게 진행돼요?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암석에 누가 넓을수록, 얘들아? 그렇지. 암석에 누가 넓을수록 표면적이 무엇할수록, 얘들아? 넓을수록 무엇합니까, 얘들아? 풍화가 더 잘 진행된다, 안 진행된다, 얘들아? 잘 진행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너네 고기를 맨날 먹지도 않으면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봐. 맛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이미 씹는 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조직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포만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손상돼요, 얘들아? 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누구요, 얘들아? 기온,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강수량에 따라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풍화의 정도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얘들아? 생긴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준우야, 이거 사진 좀 찍어줘라. 한 판 사진 좀 찍어줘. 핸드폰 없어요? 사진이 무슨 상관? 여기 사진 줘. 제 거 굉장합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가난한 자식들. 됐어. 아이씨. 나중에 이제 영상 캡처해서 줄 테니까. 자, 아이씨 자식. 자, 보세요. 분명 나보다 핸드폰 좋은 것들 쓸 텐데 다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은 이렇게 풍화가 이루어진대요. 야, 지구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용암, 마그마 바다. 그치? 지구 전체는 원래 무슨 상태였어, 얘들아? 액체 상태였어. 그러면 그 마그마 바다가 전체적으로 뭐 했을 때, 얘들아? 굳었을 때. 그 마그마 바다가 전체적으로 뭐 했을 때, 얘들아? 굳었을 때. 이때 지구 전체는 대개는 무슨 덩어리였겠어, 얘들아? 암석 덩어리였겠죠. 그치? 암석 덩어리였을 텐데 우리가 뭔가의 그 생활을 하고 농사라도 좀 지으려면 암석이 필요해요? 토양이 필요해요? 그렇죠. 토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로 들어가요, 얘들아? 토양.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지각의 표면 중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잘게 부서진 누구예요, 얘들아? 흙. 그치? 토양. 누구예요, 얘들아? 생물이 무엇할 수 있게끔, 얘들아? 생존할 수 있게끔 무엇합니까, 얘들아? 잘게 뭐 했다고, 얘들아? 잘게 부서진 누구를 말합니까? 흙.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우리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양의 생성 과정에 교과서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어가 나온 학교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는데요. 사실 용어를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자, 토양의 무슨 과정? 생성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토양의 무슨 과정? 생성 누구요, 얘들아? 과정. 지구는 사실 커다란 누구로 돼 있었어요, 얘들아? 암석 덩어리죠. 그치?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비바람에 의해서 암석이 깨져 안 깨져, 얘들아? 깨져. 근데 처음부터 잘게 깨지진 않아. 오랜 시간 동안 무엇하면서 얘들아? 노출되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각이 커져 작아져, 얘들아? 작아지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잘게 쪼개진 누구요, 얘들아? 모래로 덮여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전혀 풍화와 침식을 받지 않은 그러한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네, 기반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기반암. 그런데 풍화를 오랫동안 받으면 기반암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얘들아? 얇아집니다. 자, 그 위에 조금 큰 조각으로 잘라서 자갈이나 모래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을 세 글자로 무슨 물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질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물, 얘들아? 모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로는 모두 잘게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표토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표토. 됐죠? 자, 그런데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표토 위에 이제 니네들 중 누군가가 가다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막 토했어. 자,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물이야, 얘들아? 유기물이야. 그치? 누가 가다가 그걸 보고 아 뭐야 배 아파가 똥 쏘 이렇게 너무 예쁘게 싸는데요. 자, 이랬어. 개구리가 가다가 저걸 밟았는데 독에 중독되면서 죽었어. 자, 그러면 저기에 죽은 생물의 시체까지 해서 막 이제 썩는 현상들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지. 그 와중에 누가 온 거야, 얘들아? 비가 온 거야. 누가 왔어, 얘들아? 비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여기 있는 성분들이 어디로 들어가, 얘들아? 토양 내부로 들어가.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쌓여 안 쌓여? 쌓여. 그렇게 해서 표토하고는 다소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토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심토. 자, 그러면 기반암의 특징 누굴 받지 않았어요, 얘들아? 풍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치? 풍화가 거의 있었다 없었다, 얘들아? 없었다. 그치? 그럼 이제 모질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일부 풍화를 받아서 누구와 누구로 구성됐다, 얘들아? 자갈과 누구요, 얘들아? 모래에 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심토로 들어갑니다. 심토는요, 마지막에 형성된 거예요. 심토는 마지막에 형성된 건데 뭐라고요, 얘들아? 표토의 일부 성분들이 내려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땅속으로 누군가가 스며들 때 굵은 성분이 내려가요? 얇은 성분이 내려가요? 작은 성분들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 심토를 구성하고 있는 흙들은 주로는 누구예요, 얘들아? 진흙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표토 누구예요, 얘들아? 일부 성분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과 함께 흘러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토 드디어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흙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생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흙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생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뿌리 내리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그런 흙이 된다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표토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성수소 어떻게 된다고요, 얘들아? 자, 누구라고, 얘들아? 기반암. 그 다음에 누구요? 모질물. 세 번째 누구요? 표토. 네 번째 누가 된다, 얘들아? 심토. 이렇게 되면 누가 끝납니까, 얘들아? 토양 부분이 끝납니다.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완자 77페이지에 핵심 요약 풀어주세요.